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성소수자 이별 제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성애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있다 그러면 시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외 상담의 20%가 동성애 이별 상담이에요. 이 정도 비율 차지하고요. 그래서 게이 커플보다는 레즈비언 커플분들이 이별 상담 신청 비율이 더 높아요. 아무래도 친밀도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훨씬 더 성향적으로 이제 상담 비율이 높고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 정체성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성 정체성은요, 끌림이야, 끌림. 남자한테 끌리냐, 여자한테 끌리냐, 이 끌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끌림은 뭐예요? 본능이야, 본능. 본능적으로 좋은 거. 이거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좋은 거야. 끌리는 거야.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냥 끌리는 거야. 이거 그냥 좋은 거고요. 자, 예를 들면 태어나 보니까 나 남자야. 근데 성장하면서 여자를 보니까 심장이 막 두근거려. 그래서 뽀뽀도 하고 싶고 스킨십도 하고 싶어져. 자, 이런 거를 지정된 성별이 남자야. 그냥 남자로 태어난 거지. 성장하면서 여자한테 끌린다. 이건 뭐야? 이성이 끌려. 그 다음에 손잡고 뽀뽀도 하고 싶어져.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도 남자구나. 남자로 내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여자를 볼게요. 태어나 보니까 나 여자로 태어났다. 뭐야? 똑같은 말이야. 지정된 성별이 남자라는 건요, 몸이 여자라는 거야. 신체적으로 여자라는 거야. 남자한테 마음이 가. 이것도 역시 이성한테 끌려. 그리고 저 남자한테 안기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고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싶어. 자, 이건 뭐야? 나도 이 남자 보니까 여자로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과 태어난 사람이 이성에게 끌리고 난 태어난 성으로 인식되는 거 있잖아요. 자,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이성에게 끌리고 여자로 인식되는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 역할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이 일치한다 그래. 아시겠죠? 이렇게 성 정체성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얘기를 뜻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나랑 다 똑같아. 남잔데 있잖아요. 내 친구들 다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가 있고 우리 누나 남자친구 있어. 자, 그래서 나는 자라면서 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일이 없단 말이야. 자연스러운 일이야. 근데 우리 남자면 여자한테 끌리는 게 당연하고 여자만 연애해야 돼. 자, 이게 절대적 다수가 이렇잖아. 그쵸? 이거는 맞다는 얘기가 아니야. 맞다라기보다는요, 이거는 대부분 그런 거야.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요? 자, 남자면 여자한테 끌리는 게 당연하고 여자랑만 연애하고, 여자면 남자한테 끌리는 게 당연하고 남자랑만 연애한다. 이거는 뭐야? 보편적으로 그런 거야. 자, 보통 그렇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반면 우리 성소수자분들은 어때요? 성장하면서요, 우리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고 성장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남들하고 다르니까. 남자가 남자한테 끌리는 걸 우리 게이라고 하죠. 이 동성애죠, 그쵸?
그다음 여자가 여자한테 끌리는 거를 이제 레즈비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동성애야. 그리고 남자, 여자 두 개 이상의 성에게 끌리는 거를 바이섹슈얼이라고요. 이걸 양성애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동성애 같은 성한테 끌리는 거고요. 양성애는요, 두 가지 성 이상에 다 끌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동성애랑 양성애 요 범위 내에서만 다뤄볼게요. 네. 성소수자분들의 이별과 연애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풀어봤어요. 자, 결혼 문제, 특히 남이 결혼하는 문제로 이별하는 경우가 생겨요. 내담자랑 여자친구 모두 바이섹슈얼 커플이세요. 양성애자시고요. 연령대가 30대로 넘어가게 되면 연애하는 동안 여기저기서 결혼식도 정말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결혼 목적으로 선자리도 많이 들어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 내담자분은 20대, 여자친구는 30대야. 근데 주변에서는, 이 외부에서는 바이섹슈얼인지 몰라. 이 성향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나이가 차니까 있잖아요. 30대 여자친구는 주변에 결혼식을 다니면서 부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어떤 욕구를 느껴요? 평범한 연애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점점 들어서, 그래서 이 여자친구랑 사귀는 과정에서요, 여자친구랑 싸우거나 감정교류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30대 여자친구는요, 중간중간에 남자를 만나려는 시도를 하게 돼. 왜냐면 주변에서 자꾸 소개가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20대 여자친구가 눈치를 챘어. 그래서 이 말을 해버리고 만 거지. 언니, 주변에서 30 넘는 언니를 보면 여자친구 있는데 몰래 남자랑 소개팅하는 사람들 많더라. 야, 이거 무슨 말이야? 언니, 실토해. 까놓고 얘기해. 이런 얘기잖아. 그쵸? 언니도 혹시 결혼 생각이 들거나 선자리가 들어오면 나 속이지 말고 얘기해줘. 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들은 언니는 이별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언니 입장에서는요, 확신이 없는 상대방의 태도에 본인 스스로도 늘 정신적으로 방황했단 말이야. 그런 연애를 이어오다가 신뢰감 부족으로 지금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남의 결혼 문제로 이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2번이요. 자, 커밍아웃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자, 엄마가 얘 철웅아 가상인물이에요. 얘 철웅아 너 누구 만나러 가니? 나 대진이 형 만나러 가요. 가상인물이요? 너 장가 안 가니? 맨날 그놈의 대진이 형만 만나고 지난번에 여행도 갔었잖아. 이렇게 엄마가 물어볼 때마다 있잖아요. 누구 만나러 물어볼 때마다 나는 형 만나러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점점 말하기가 불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급기야. 자, 6개월, 1년 넘어가다 보니까 급기야 이제 형 만나러 간다는 말을 못해. 이제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지, 상황이. 그래서 자, 우리 철웅이랑 대진이 형은 이미 사랑하는 사이가 됐단 말이야. 이미 사귀는 사이인데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는 보수적이야. 그래서 엄마는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뒷목 잡고 쓰러질까봐, 아빠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쓰러질까봐 지금 말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나 애인 없어? 이랬거든요. 애인 없다고 했는데, 자, 30대 중반인데 이 형하고만 계속 같이 다니는 게 이제 목격이 되는 거야. 그리고 형이랑 어느 날 샤브샤브 먹으러 갔어. 샤브 먹으러 가서 형이랑 이제 칼국수도 건네주고 야채도 건네주면서 내 취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잘조잘 막 얘기하고 있으면요,
주변에서 소곤거리거나 불편한 시선이 느껴져.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쵸? 그래서 본인 성 정체성을 이미 알고 있지만 사회적 시선 때문에 커밍아웃을 꿈도 못 꾸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한쪽은 형은 이미 해버렸어. 형은 커밍아웃을 했는데 철웅이는 이 소가리를 사귀는 내내 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이별 원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3번이요. 이성 개입으로 인한 불신. 이거는 이성연애도 마찬가지죠. 우리 레즈비언 커플 A와 B가 있어요. 언니, 김대리 언니 집 앞에 왜 찾아와? 친구처럼 밥 한 끼 먹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물론 우리 이제 내담자분들은 언니는 김대리한테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괜히 올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언니가요. 사실 김대리가 밥 먹고 고백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거봐, 언니가 직장에서 여지를 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 모르겠는데 언니는 진짜 몰랐거든. 너 나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싸우게 되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커플은요. 아니 왜 남사친 차를 타고 학교까지 갔어 했냐고. 그냥 버스 타면 안 돼? 학교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사친 차를 타고 학교를 간 거야. 남사친한테 마음 없는 건 알지 당연히. 근데 이렇게 차 타고 수업 같이 들으니까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점점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라서 타고 간 건데 뭐가 문제야? 차만 타라고 밥은 왜 먹고 커피는 왜 또 먹냐고! 이렇게 이제 싸움 시작이죠. 그러니까 같은 수업 들으니까 친구랑 밥도 같이 못 먹냐고 왜 내 친구한테 지을리을이야? 이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이성이 개입을 하고요. 내 여자친구는 알아. 결백한 거 알아. 여자친구는 결백해. 근데 이 이성이 얘한테 고백할까봐 이게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뭐가 들어? 불안감이 들고요. 왜? 고백하면요 여친이 흔들릴까봐. 그래서 불안감 들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이 불신으로 인해서 이별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이요. 한 명은 반드시 회피형이다. 이거는 저희 업체 기준입니다. 앞으로 변할지 몰라도 현재까지 통계는 그렇고요. 200커플이 오잖아. 성소수자 커플 200커플이 오면요 200커플 다 반드시 한 명은 회피형이었어. 자, 그래서 남자 특징이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조금 있어서 요것만 캐치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회피형 특징을 깔고 있는 거는 맞아요. 자,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 두절되거나 연락 회피 현상이 있고요. 연락이 귀찮은 거야. 그 다음에 기분 나쁘면 약속을 안 지켜. 스트레스 내성이 약하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 노력한다 말로만 한 후 바뀐 게 없어. 개선이 없고요. 싸울 때마다 명확한 답변이 없어.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본인은 잘못한 게 없어.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는 아니에요. 자, 본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냥 입 닫고 못 들은 척 반복을 해. 입을 꼭 닫는 거는요, 알죠? 간접 공격이에요. 나 화났어. 너 속 터져 죽어봐.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스킨십을 싫어하거나 비적극적이야. 스킨십을요, 손잡는 정도로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여기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진짜 손만 잡고, 손깍지만 끼고, 이 정도만 하시는 분들, 포옹만 하고, 이런 정도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남자분들은요, 개복치 마인드가 많아. 제외할 때 보면요, 연애할 때도 그렇지만, 개복치 마인드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별 전까지 불만 얘기를 잔잔하게 하지 않아. 대화량이 많지 않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별 전
엄청 잘해주고 나서 이별 통보를 해. 그러니까 관계가 무르익기 전에는요, 한쪽은 계속 나 덜 사랑하나? 한쪽은 계속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엄청 잘해줘. 뭐 1개월에서 3개월간 엄청 잘해준다? 그래서 이 한쪽에서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형도 나만큼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안정기 들었다고 딱 생각을 해. 엄청 잘해줘갖고. 근데 엄청 잘해주고 나서 이제 깨져버리는 거지. 이별 통보를 바로 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회피형이 이별 통보를요, 항상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헤어졌다 붙었다를 좀 많이 하시고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마지막 이별 통보는 반드시 회피형이 한다. 자, 그리고 회피형 공통 특징은 뭐냐면요, 오늘 헤어졌어. 근데 당장 2주 뒤에 우리가 웨딩 플래너 만남 약속이 있어도,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심지어 우리 이제 하퍼폰이 된 그런 나라 있잖아요. 뉴욕이나 이런 데 가서 약속을 잡아 놓고도요, 감정이 상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헤어져. 이런 약속 다 필요 없어. 미래 약속 다 필요 없어. 내 감정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걸 넘어버리잖아. 그러면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헤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잔금 다 치르고요, 이사 날짜 잡아놨어도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헤어져 버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에 뭘 하기로 했어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헤어져 버린단 말이야. 자, 그런 특징으로 이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5번이요. 성향에 대해 알아볼게요. 동성의 남성이요. 자, 우리 동성의 남성은요, 이성의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약간 더 정서가 풍부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적인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성의 남성보다 덜 공격적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태어날 때요, 1차적 성적 지향은 비교적 생애 초기에 결정된다. 태어나면서 남성에게 끌리다 라고 할 수가 있죠. 태어나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태어나면서 남성에게 끌리다가 갑자기 다른 쪽으로 변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건 뭔 말이냐면, 그래서 동성애 남성 중에는요, 양성애자가 드물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태어날 때 확실한 이성애자거나 확실한 동성애 성향을 띠거나 거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좋거나 아니면 남자가 좋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지, 양성을 띠는 경우는 거의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동성애 성향을 띠는 사람의 연애 스타일을 볼게요. 완전히 이성연애처럼 올인을 하는 거야. 마음과 육체적인 스킨십 둘 다 완전 헌신을 하는 거죠. 이거나 아니면 동성애가 아닌 동성욕을 신체 접촉만 추구하는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류는요, 동성욕을 추구하는 게이분들은 새롭고 다양한 잠자리 상대를 계속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특징은 동성애 남성들은요, 보통 여성들이 원하는 로맨스나 헌신, 열정에 대한 요구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 우리 이성연애를 보면 여성분들이 이런 걸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야지 감정이 충족이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용건만 간단히씩 연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에 반해 동성애 우리 여성분들은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랑 그 다음에 서로에게 헌신하는 애정관계로 정착을 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자, 6번이요. 동성애 여성은요, 좀 전에
동성애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 그 발달 과정에서 남자가 좋거나 여자가 좋거나 거의 고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동성애 여성은요? 동성애 여성의 성적 취향은 일생을 통해서 남성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전 연애에서요. 종전 연애에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가 지금은 친구를 사귀는 경우도 흔해요. 자, 되게 탄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성 동성애 분들 가운데요. 남성 역할을 하는 쪽과 여성 역할을 맡은 쪽 이렇게 역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할 인식에 따라서 상대방 고르는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즈비언 분들은요. 그 중에서 남성 역할을 하신 분들은 좀 더 남성적이고 단호해. 그 다음에 여성으로 인식하고 여성 역할을 하신 분들은 좀 더 예민하고요. 여성적이야. 그리고 이 남성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요.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수치가 더 높다 그래요.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더 높아서 이건 뭘 나타낸다? 자, 일시적인 성관계 있잖아. 원나잇에 이분들보다 더 관대하다. 그리고 자, 아기를 가지려는 욕망이 적어. 상대적으로 적다. 이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은 예민하고 여성적이고 질투도 많아. 더. 그 다음에 우리 배우자를 만약에 고른다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 이분들은 능력보다는 그냥 외모를 선호한다든지 하는데 이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 인식에 따라서 배우자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7번이요. 연애를 한번 볼게요. 이 만남의 경로는 너무 다양하고요. 이건 뭐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들만의 리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동성애 여성분들은 보통 짝사랑으로 시작을 해.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좋아하는 감정보다는 그냥 친구로 대하는 감정에서 이제 가까워졌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감정 교류랑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요 세 가지에 있어서 동성애 남성분들은 어떨까요? 이 동성애 남성분들은 몸은 남자야. 여성에 비해서 힘이 세. 에너지가 넘쳐. 근데 감정은 여리여리하고 섬세하단 말이야. 그래서 건강한 에너지를 분출하거나 소비를 해야 되는 구조라서 연애에 있어서도 이별 후에도 보통은 지치지 않아. 체력적으로는 활동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동성애 여성들의 이 시작 과정은 이래. 근데 자, 동성애 남성들은 이에 비해서요. 사귀기까지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느리지 않아. 감정이 먼저 준비되고 사귀기까지 속도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에 비해서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만나는 게 맞는지 이제 동성애 여성들은요.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는 구간이 길어. 근데 동성애 남성들은 이게 많아요. 이런 경우가 조금 비율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요. 이런 고민을 거의 하지 않아. 그 다음에 사귀는 과정에서 해본 횟수가 많다. 근데 반면에 동성애 남성들은 첫 번째 이별이나 아니면 두 번째 이별에 종결이 돼버려. 그냥 진짜 끝나.
아니면 처음에 야, 너 한 번 헤어지면 끝이야 하고 첫 번째는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는 매달려서 한 번은 봐줘. 근데 두 번째까지 가게 되면 그걸로 종결돼 버려. 자,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자, 동성애 여성분들은 자주 울고 자주 매달리고 안아주고 화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싸울 때나 화해할 때나 헤어질 때나 힘들 때나 대화가 안 통할 때나 일단 감정이 힘들잖아. 힘들면 무조건 울어. 많이 울고요. 그에 비해서 이 동성애 남성들은요, 잔잔한 싸움은 하지 않아. 그래서 싸운 후에 화해나 뭐 안아주거나 이런 것까지 똑같아. 근데 약간 특징은 악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화해할 때 악수를 많이 해요. 네. 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우리가 헤어졌을 때는 이 동성애 여성들은 보통은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우는 거 아니야. 서러운 폭발해서 오열을 하고요. 오열을 하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요, 이별하잖아.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내 전부를 줬거든. 근데 나를 끊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극단적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여성 동성애 분은 보다는 이분들이 훨씬 더 많다. 이 행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해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8번이요. 8번은 재회에 관한 얘기고요. 성소수자분들도 재회는 감정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원리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의 재회 상담하고 똑같아요. 이별 이유, 상대방 성향, 내담자 역량, 변수 여부에 따라 재회 성공 여부가 이제 갈리는 거고요. 이별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고쳐야 될 점이죠. 나의 개선점이 이별 이유야. 상대방 성향은 상대방의 니즈랑요, 상대방의 성향에 맞는 디테일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담자 역량은 뭐예요? 제일 중요해. 존버력. 버틸 수 있는 이 역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뭐가 나올 때까지, 반응이 나올 때까지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노력해서 반응을 이끌어낼 건데 이게 나올 때까지 버텨야 돼요. 이 존버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변수는 이거야. 리바운드. 이게 없는 게 좋아요. 없어야 돼, 무조건. 생기면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지쳐서 떨어질 수가 있어. 하지만 어쨌든 자, 이 변수 여부도 작용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요거 세 개로 재회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 뭐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공 여부는요, 가능성을 올려가는 거야. 이별할 당시가 제일 나쁜 거잖아, 그쵸? 그래서 딱 정해져 있다. 이거는 설명하기 편하게 상술이에요, 상술. 아시겠죠? 그 다음 재회 기간은 동성애 여성 쪽이 더 빨리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이 여성이다 보니까 감정 풀리는 속도가 더 빨라. 그래서 뭐 기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동성애 여성 쪽 재회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장기 연애일수록 동성애 여성일 경우 장기 연애일수록 서로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재회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 일반적인 이성연애나 남성 동성애보다는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헤어지지 않고 이별 위기 때 온 경우는 최단기간 한 달 안에도 관계 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많았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반면에 동성애 남성분들은 뭐뭐 때문에 더 오래 걸린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딱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똥꼬집 때문에 더 오래 걸려요. 진짜. 자, 이게 제일 적절한 표현이더라고요. 자, 고집이 엄청나게 세세요. 자, 오늘은 이 성소수자분들의 이별과 연애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분들은요, 연애 당시에도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평균이 아니면 우리는 차별받아야 되잖아, 그쵸? 이런 게 너무 싫어, 그쵸? 자,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준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면서 불공평하게 살아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쵸? 이 차별은요, 공격당하는 거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거랑 똑같아. 차별은 아무 짓도 안 했어. 근데 공격당하고요. 편견은요, 남하고 다른 거는 결함이 아닙니다. 다른 거는 그냥 다른 거라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면 되는데, 하자 있는 사람이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상처받고 이제 그런 연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연애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리니까 하는 거란 말이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끌림이야, 끌림. 끌림이라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성소수 여러분들은 이 재율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소중한 사람이시고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사회적 편견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